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가디언즈입니다. 90년대에 오락실 다녀보신 분들은 이 게임 잘 아시죠? 특히 그 당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면은 문방구에서 이 게임 안 보신 분 계실까요? 지나가면서라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감자탕집 혹은 어린이 놀이방, 게임기통이 있는 곳이라면 이 게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뷰 요청도 꽤 있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동네 꼬마 녀석들 원코인 하는 고수들 굉장히 많았던 게임이기도 해요.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스크롤 게임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스피드 캐릭터를 선택을 할까 살짝 고민했지만 그 당시 우리 동네 꼬마 고수가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 이름은 스컬브레. 출발합니다. 이 게임은 윈키 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 반프레스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1995년 12월 30날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고요. 게임의 제목은 가디언즈입니다. 전신마계 2편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이 가동될 때는 전신마계 1편의 존재를 잘 몰랐지만 타이틀 화면에서 전신마계 2라고 뜨는 기판도 있었고 가디언즈라고 뜨는 기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의 정식 제목은 가디언즈입니다. 게임 옵션에서 타이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이 영상 오프닝에서도 전신마계 2라고 제목이 떴거든요. 가디언즈가 있고 전신마계 2도 있다, 두 가지 다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전신마계 2가 뜨는 타이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때 뜬금없이 오징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번엔 안 나왔네요. 연습 게임 할 때는 창 너머로 오징어가 아래로 쓱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오징어가 나올까요? 아시는 오징어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오징어라는 걸 증명하게 되나요? 자, 첫판 보스의 등장입니다. 여성인데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키도 엄청 크고요. 첫판 보스니까 어떻게 상대해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데요.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초 메가 크래쉬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났으니까 뿔로 한번 찔러서 마무리 해주고요. 초 메가 크래쉬는 우리 캐릭터는 공중에서도 가능합니다. 초 메가 크래쉬는 체력을 소비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체력이 없는데 초 메가 크래쉬를 사용하면 공격을 못한다는 영어가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스가 우리한테 진 게 굉장히 분했는지 땅을 꽝꽝 칩니다. 그러다 땅이 꺼져서 본인이 아래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분기가 나와서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놀이공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배경을 보시면 가볍게 윈키 소프트 게임 제작사 광고 한번 나와주죠. 타고 있던 전차 뒷칸이 분리가 되면서 낙사 구간이 생겼습니다. 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낙사 구간을 활용을 해줍니다. 나오자마자 다 추락사 시켜줍니다. 우리 캐릭터는 적들을 잡고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점도 낙사 구간으로 던지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방향키를 앞으로 탁탁, 위나 아래로 탁탁 하면은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캐릭터만 가능한 기술, 적을 잡고 점프 버튼을 누르면은 공중으로 던지거든요. 그때 공격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뿔로 찌릅니다. 뿔 찌르기 공격이 강력한 건 아닌데 그냥 재미있습니다. 적들이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뿔 찌르기 간간히 사용해주고요. 바닥에 닭 한 마리가 맛있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가득 채워주는 아이템이에요. 귀한 아이템이죠. 아, 첫판 보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재등장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초 메가 크래쉬 먹여줍니다. 저는 치킨을 먹고요. 이번 정거장은 놀이공원입니다.
여기서 내려야죠. 정거장, 정류장 둘 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차이점을 아시나요? 정류장은 버스, 택시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멈추는 곳이고요. 정거장은 버스, 택시 플러스 열차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에 화물까지 실을 수 있는 곳을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거장, 정류장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요, 좀 더 포괄적이라면 정거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깨알 상식을 알려주는 후반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반 공격이 달라졌죠. 손에서 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류탄 모양의 폭탄 아이템을 먹으면은 우리 캐릭터는 이렇게 불이 나가는 공격을 하거든요. 다른 인간형 캐릭터들은 수류탄이니까 한번 던지면 사용이 끝납니다. 왼쪽 상단 캐릭터 이름을 보면은 번쩍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번쩍거릴 때는 초 메가 클래시 사용하면은 체력이 한 칸만 빠집니다. 번쩍거리지 않을 때 사용하면은 체력이 3칸 소모되거든요. 한 칸 빠진다고 초 메가 클래시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죠. 어쨌거나 에너지 빠지는 건 싫으니까요. 체력 게이지를 보시면은 밝은 파란색 그리고 조금 어두운 파란색이 있잖아요. 공격을 하면은 밝은색 파란색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물론 파워 게이지도 차오르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손에는 권총,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타났죠. 한 대 맞으니까 다시 원래 복장으로 돌아왔고요. 놀이공원 스테이지를 골라야지만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보여주는 깜짝 패션쇼입니다. 몇 대 맞으면은 다시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엔 도끼가 꽂혀 있었고요. 이번 보스는 등에서 가시가 나오는 공격을 잘 활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대공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에서 가시가 튀어나옵니다. 위력도 좋고요. 피격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은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의 이름은 가면무사라고 합니다. 패턴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지 2개를 클리어하니까 보너스 게임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사과가 3번,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요거를 맞춰야지 퍼펙트를 하는데, 일단 저는 그것만 알지 나머지는 퍼펙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퍼펙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너스 게임은 가볍게 즐기시면 됩니다. 퍼펙트 못했다고 스트레스 안 받기. 보너스 게임에 오징어가 등장을 했죠. 저 오징어는 이 게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게임 제작사 직원들이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세 번째 스테이지도 선택이 가능한데 차이나타운이 에너지 나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스페셜한 장면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은 미니어처 건물들이 있죠. 여기는 걸리버랜드라고 이정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적들 한 무리를 건물을 부시지 않고 다 처리를 하면은, 일단 얘네들 다 처리하면은 화면 뒤쪽에서 뚱뚱이가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한 대 맞으니까 동전을 줬죠. 하지만 건물을 부시지 않고 적들을 처리하면은 뚱뚱이가 우리에게 파워를 가득 채워주는 에너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다음 미니어처 건물이 재밌는데요. 부셔버리면은 남녀 한 커플이 놀라면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부시니까 에너지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르고 빨리 먹어버렸는데 체력을 채워주는 에너지고요. 하나는 파워를 가득 채워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양강장제 같은 거, 몸에 기운을 돋게 하는 음료까지 준비하고서 둘이서 뭔 짓을 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 커플에게 우리가
시간을 좀 주고 난 다음에 건물을 부시면 여성은 누워있고요, 남성은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을 늦게 부셨더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도 안 나옵니다. 저 커플이 먹었다는 거죠. 내 에너지 내놔 이놈들아. 우리 에너지 먹은 커플을 뒤로하고 옆 건물을 부셨더니 이번에도 오징어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 도망가고 있죠. 우리를 화나게 만든 저 커플 다음에 오징어가 나오니까 왠지 더 화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오징어 하니까 갑자기 숫자 세는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다리, 구두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 동네에서는 영감이라고 불렀거든요. 다른 동네에서는 십자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네에 따라서 부르는 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미니어처 마을이 있는 걸리버랜드를 지나서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은 3버튼을 이용하거든요. 주먹, 점프, 파워. 이 기술은 주먹과 파워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파워 게이지 3칸을 소비하면서 근처의 적들을 모두 공격하는 필살기 공격입니다. 파이널 파이트로 얘기하면은 오어, 그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대신 파워만 빠지니까 그 점은 또 좋죠. 풀 차지 아이템을 먹으니까 파워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파워를 이용한 기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캐릭터 스컬은 왼손과 오른손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돌았을 때나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나 손 모양 보여지는 쪽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게임 내내 신경 쓰입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죠? 상자 안에 새끼 고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빨리 구해달라고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귀여운 새끼 고양이 집어주면은 2만점을 점수로 줍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차이나타운이냐 아니면은 숲길로 갈 것이냐 루트가 갈라졌잖아요. 이 게임을 맘에로 많이 즐기실 텐데 맘의 버전이 9형이면은 숲길을 선택을 하시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게임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버그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게임 진행이 안 돼서 이 게임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차이나타운으로 오세요. 그러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차이나타운인데 벽에 붙어있는 간판 글씨를 보니까 자양화 약국이고요. 저 멀리 네온사인에는 성류안과 써있습니다. 물론 차이나타운에서 한글을 볼 수야 있죠. 그런데 왠지 이 찜찜함은 뭘까요? 모르고서 한글을 적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면이 붙어있는 가판대를 부시면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녀석 이렇게 한 마리만 남았을 때는 뿔로 한번 가볍게 찍어주는 재미를 느끼고요. 우리는 전신마개 1편을 잘 모르지만요, 이 게임을 만든 윙키소프트 전신마개 1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전신마개 2편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 중에 그들만의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전신마개 2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 버리고요, 그냥 가디언즈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게임으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의 그래픽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겹치는 그런 부분까지는 수정을 못한 거죠. 거기다 또 급하게 출시를 했는지 타격음이나 사운드는 있지만 캐릭터들의 성우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 보면은 적들이 맞으면은 으악, 헉 아니면은 주인공들이 필살기 쓸 때 뭐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 게임에선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사정으로 시간도 없고 성우를 사용할 돈도 없고 빨리 게임을 출시를 했고, 재미는 있지만 그래서인지 게임 곳곳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엔딩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잘 모르겠어요. 엔딩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 게임은 스토리가 없답니다. 아니 무슨 게임에 스토리가 없어. 뭐 어쩔 수 없죠. 이 게임은 전신마계의 정신적 후계자,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야죠.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로보캅의 이종 보행 로봇 ED209. ED209라고 읽으면 안 된답니다. ED209이라고 읽어야지 된다네요. ED209가 생각이 나는 그런 로봇이고요. 정면에서 대결을 하면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시 공격이 대각선으로 구를 수 있거든요. 요렇게요. 하지만 구르기 대시 공격은 에너지를 너무 조금 빼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성에 비하면은 위험 부담도 크고요. 가시 공격이 공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공격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다시 구르기 공격 후 다시 공격을 해주는 게 빨리 클리어도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배경에 말 동상이 있고 그 밑에 한자로 뭐라고 써 있는데요. 번역을 하자면은 윈낭 장족 자치구랍니다. 윈낭성하고 장족 자치구는 중국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차이나타운이니까 그 두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살고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죠. 보스의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필살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우리 캐릭터는 필살기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보스급들 상대할 때는 에너지 3칸 정도 낭비하는 거 눈 딱 감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이득일 때가 많아요. 네 번째 스테이지, 지하철이냐 항구냐. 저는 지하철로 갑니다. 이번 스테이지부터는 정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고요. 새로운 적들도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 목숨을 잃느냐 안 잃느냐가 고수냐 중수냐 구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항구보다는 여기 지하철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2마리가 있죠. 이 녀석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필살기를 사용을 해줍니다. 귤이 에너지로 나왔죠. 에너지 2칸을 채워줍니다. 6칸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필살기를 사용했지만 에너지 2칸을 추가로 채워주니까 그렇게 나쁜 딜 교환은 아니고요. 이 구역에서는 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가 등을 기댈 곳이 있습니다. 이런 등 기댈 곳이 있으면은 항상 한쪽을 등지고 싸우면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양쪽을 상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유리한가요? 파이널 파이트를 예로 들면은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향하고서 주먹 버튼을 누르면은 적을 잡아서 앞으로 던지던가 뒤로 던지던가 하잖아요. 이 게임은 잡아서 던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차기를 하던가 주먹을 멀리 뻗던가 꼬리를 휘두르던가 공격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위력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격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를 앞으로 하고 공격을 하면은 적들을 멀리 쳐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향키 앞으로 하고서 때리는 거를 대부분 선호를 하시죠. 배경을 보시면은 두 번째 스테이지 처음 시작했을 때 여자랑 같이 숨어 있었던 그 녀석으로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가슴 방어구 모양을 보면은 뭔가가 떠오릅니다. 약간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것이 저는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에 있는 동료한테 아마 두 번째 판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녀와의 있었던 일을 즐겁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끝판 왕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좀 섹스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도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오징어가 야한 표현으로 쓰일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맞다면은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만, 제작사들만 아는 야한 거 말이죠. 저도 야한 거 물론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도스 시절 얘긴데 제이도스라고 아시나요? 제이도스가 필요한 게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게임. 네, 한글 패치도 하고 그 덕분에 동급생 게임을 한글로 즐길 수 있었죠. 그 당시에 한글 패치를 해주신 한글화 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립니다. 이 게임은 Y축 공격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우리만 넓은 게 아니고요. 적들도 마찬가지로 넓거든요. 적들한테 둘러싸였다 싶을 때는 A, B 버튼 자주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워가 부족할 때는 여유 있을 때 늘 채워두시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파워 게이지가 없을 때 파워를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서 길을 채우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적이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채워두는 걸 잊지 말아야죠. 배경에 적 병사가 뭐라고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반프레스토라고 벽에다가 낙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더니 오징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저놈의 오징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곳곳에 깨알 재미로 숨어서 재등장을 해줍니다. 에너지가 한 칸뿐이네요. 지하철이 등장을 합니다. 지하철 위에 적 로봇 둘이 등장을 했네요. 얘네들은 필살기로 일단 없애줍니다. 어차피 에너지 한 칸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죽나? 죽었다가 재등장을 할 때 우리가 보드를 타고 나타나는데요. 가끔 오징어를 타고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연습게임 할 때는 오징어 타고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쨌거나 목숨 하나 잃었을 때 다음 마리수가 등장을 할 때 오징어를 타고 나타날 때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여기서 에너지 가득 채워주는 거 나오는데 저 상자입니다. 우리는 상자를 들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들고서 저 멀리까지 간 다음에 던져줍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아야 갑자기 나타나서 발차기로 우리를 때리다니. 우리 캐릭터는 파워 캐릭터이기 때문에 콤보를 많이 사용을 못하거든요. 이 게임은 콤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적을 10대 이상 콤보를 넣으면은요, 그 후로는 에너지가 거의 그냥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콤보 숫자만 올라가거든요. 점수 올리기용이죠. 그래도 콤보를 넣으면은 에너지 빠져줘야지 되는데 10대부터는 뭐 빠지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조금 그렇죠. 이 악어도 때리면은 에너지 3칸을 채워주는 새끼 악어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새끼 악어가 사라지니까 보스한테 필살기 한번 먹여주고, 어우 에너지 반이 빠졌죠. 2방의 필살기가 먹혔다는 겁니다. 아싸 이득. 4번째 스테이지 보스는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2개예요 1차 끝났고 2차 등장을 했습니다. 2차가 더 쉽습니다. 몇 대 때리고서요, 점프해서 올 때 가시 공격을 해주면은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가시 공격해주고요. 마지막 라스트는 체력이 있으니까 필살기로 끝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는 분기점이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 게임은 찍기 공격도 있습니다. 적이 쓰러졌을 때 방향키를 아래로 하고 공격 버튼 누르면은 누워있는 적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총 쏘는 적들을 처리하니까 수류탄도 나오고 검도 나오고 봉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못합니다. 나중에 다른 캐릭터로 이 게임 리뷰할 때 그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않아야지 되는데.
스컬, 이 캐릭터는 파워가 정말 강력해가지고 스피드는 느리지만 그 느린 스피드를 강력한 파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스피드가 느리다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느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 캐릭터 플레이할 때는 저렇게 긴 팔을 놔두고서 왜 혀를 일단 잽같이 날리잖아요. 혀를 쭉쭉 뻗는 그 짧은 리치의 혀, 왜 그걸 먼저 날리느냐,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부담이 됐었는데요.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를 해보면은 스컬의 파워가 그리워집니다. 난이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캐릭터로 하면은 게임의 난이도가 5로 떨어지는데, 다른 캐릭터는 10 그대로 다 플레이를 하는 난이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이 캐릭터의 파워는 난이도를 다운시킬 정도의 파워입니다. 스피드 캐릭터인 흑기사, 그 여성 캐릭터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기술은 화려하고 좋은데 적들이 안 죽어요. 얘 하다가 그 여성 캐릭터를 하면은 적들이 너무 안 죽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스컬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이 반짝일 땐 초필살기 사용하면 에너지가 한 칸만 빠지죠. 지금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저 로봇은 아무리 상대를 잘해도 에너지 두세 칸은 빠질 걸 각오를 해야죠. 어디서 아기 고양이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요. 아이고, 어딨니 아기 고양이? 요 아래 있네요. 안아줄게, 일로와. 여기서도 우리가 등을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맛있는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는 치킨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번쩍거릴 때 한 칸만 사용하는 필살기 사용해주고요. 화면 오른쪽에 길이 끊겼습니다. 낙사 구간입니다. 우리도 떨어지면 바로 목숨 하나 날아가니까요. 낙사는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낙사 구간을 지나서 복도로 들어왔는데요. 이 복도에도 우리가 등을 기댈 수가 있죠. 저 많은 적들을 양쪽에 둘러싸여서 싸우면 어렵습니다. 등 기댈 수 있는 곳 항상 등을 기대주세요. 저 쌍칼을 들고 있는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뒤쪽으로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등짝을 보려고 노력하는 놈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 기술도 필살기인데요. 상단에 이름이 반짝거릴 때 공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앞, 뒤, 앞 입력을 하면은 긴 창을 길게 내뿜는데요. 내뿜게 준비 동작도 길고 적한테 별로 그렇게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끔 에너지도 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도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르기 공격을 하면서 A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기다란 뿔 공격을 추가로 2번 더 공격을 합니다. 사거리도 길고 위력도 괜찮습니다. 적들도 맞으면 다 넘어지고요. 적들이 몰려있을 때 사용해주면은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워 게이지를 채우려고 했는데 바닥에 파워 게이지를 가득 채워주는 아이템이 있었네요. C 버튼, 파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손에서, 우리는 파리가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파리, 벌. 순간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화면을 멈춰서 보니까 날개에 달린 송곳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곤충은 아니네요. 가디언즈, 이 게임은 미완성 게임이지만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야구왕 아시죠? 야구왕처럼 이 게임도 한국에서만 인기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게임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둘러싸였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AB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파워 게이지는 여유가 있을 때 항상 채워두고요.
창밖에 악어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악어가 자기 편도 잡아먹는 거 같죠? 뭔가요? 마지막 스테이지답게 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양옆에서 둘러싸려고 하죠. 꾸준히 AB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등지고 싸울 벽은 아니지만 적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상대하는 것도 벨트 스크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긴 복도를 지나고 오니까 배경에 콜로세움 같은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등지고 싸울 수 있죠. 등지고 싸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적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구역은 굉장히 짧거든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또 등을 지고 싸울 곳이 있습니다. 저리 가 이놈들아. 에너지 부족한데 잘 나왔습니다. 네, 등지고 싸우면 되는데 괜히 밑으로 좀 내려가잖아요. 저 문이 열리면서 이상한 손이 나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때리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벽의 상단에서 우리는 전투를 벌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고양이 손 같은 게 나오죠. 고양이 괴물일까요? 암튼 뭔가가 있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혼자서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뻘쭘하게 있을지 모릅니다. 벨트 스크롤에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는 엘리베이터 씬이고요. 오른쪽은 떨어지면은 즉사 구간이죠. 괜히 무리해서 절벽 근처에 있지 않고 적들만 멀리서 휙휙 집어 던져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어휴, 수류탄 AC 버튼을 누르면 순간 무적이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수류탄에 맞아버렸죠.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벽이 기계였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벽이 살아있습니다. 숨 쉬듯이 벌떡벌떡 거리고 있죠. 적들을 너무 빨리 처리했는지 안 나오네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보스 2마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판 2판 보스네요. 등장하자마자 초필살기 먹여줍니다. 살았니? 한 번 더. 직접 싸웠으면은 분명 목숨 하나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죽으면서 에너지도 가득 채워주는 음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제 최종 보스전입니다. 최종 보스는 3단 변신을 하거든요. 목숨이 3개입니다. 1단계는 쉽습니다. 그냥 날라차기, 공중공격만 해주면은 뭐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벌써 끝났죠. 1단계 안녕. 2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합체하는 모양도 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양으로 변합니다. 뭔가 노린 듯한 디자인,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억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 공격을 하는데 이 가시가 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2단계 공격도 점프 공격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아이고 5번을 때려서 잡혔습니다. 점프 하나 둘 셋, 그렇게 리듬감 있게 때려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됩니다. 자, 2단계도 끝났고요. 이 부분에서도요, 2단계가 그것을 떠올리게 생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떠올리는 2단계형 모형이 이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그곳이 생각이 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합체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기의 모양을 닮은 인간형 괴물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목숨 하나 잃었네요. 길게 달려있는 건 탯줄이라고 봐도 되고요. 제가 억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끝판 보스는 우리의 가슴에서 나가는 초필살기가 2방이 연속으로 맞거든요. 근데 왜 안 맞니? 아이고 죽을 뻔했네요. 이 위치에서 발사해야지만 초필살기가 2방이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워낙에 초필살기 위력이 강력하니까 끝판왕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됐죠. 이제 엔딩입니다. 어떤 엔딩이 있을까요? 네, 엔딩은 이게 답니다. 모든 캐릭터 동일하고요. 미완성이라 그런지 95년도 게임인데 엔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은 스컬뷰레. 당시 스컬뷰레로 플레이를 할 때는 가이버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가슴에서 발사하는 초필살기도 가이버랑 똑같고요. 우리 동네에서나 이 스컬이 인기가 있었지 다른 동네에서는 천사 날개 달린 젤디아라던가 선글라스를 낀 길리언이라는 캐릭터가 인기 많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95년도에 나온 게임답게 버튼 3개와 방향키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플레이해도 이 게임은 재밌어요. 정말 지겹게 한 파이널 파이트보다 이 게임이 지금은 더 재밌습니다. 가끔 하라면은 저라면 이 게임을 하겠어요. 암튼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